공격자들은 새로운 유형의 랜섬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방어 시스템으로는 막기 어렵습니다. 보안팀장이 설명했어요. 회의실 스크린에는 빨간색 경고창이 계속해서 나타났어요. 매 초마다 공격이 증가하고 있었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모두가 침묵에 빠졌을 때 태민이 손을 들었어요. 제가 시도해볼 방법이 있습니다. 이 긴박한 사건을 태민이 막아낼 수 있을까요? 태민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벚꽃잎처럼 태민의 웃음소리가 봄바람에 흩날렸어요. 13살 태민에게 세상은 아직 따뜻했죠. 특히 부모님이 함께할 때는요. 태민아, 이리 와봐. 이 코드 어떻게 생각해? 아버지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태민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아버지는 IT 회사에서 일하는 프로그래머였고 주말마다 지역복지관에서 컴퓨터를 가르쳤죠. 어머니도 같은 회사에서 일하며 디지털 소외계층을 돕는 봉사활동에 열심이었어요. 우와, 아빠. 이거 제가 만든 것보다 훨씬 좋아요. 태민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버지는 태민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죠. 넌 곧 아빠보다 더 잘할 거야. 내 눈빛이 특별하거든.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 아버지의 너그러운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죠. 태민에게 이런 순간들은 영원할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영원한 것은 없었어요. 그날은 조금은 분주한 금요일이었어요. 태민은 학교에서 돌아와 자신을 공항까지 바래다줄 공항 픽업 회사 직원을 기다리고 있었죠. 평소 부모님과 해외 IT 봉사활동에 참여했던 태민이었어요. 이번에는 중요한 학교 일정으로 부모님께서 하루 전에 먼저 떠났고 오늘 태민이 비행기를 타고 부모님과 합류하기로 했었죠. 설레는 마음으로 픽업 직원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태민은 반가운 마음에 문으로 달려갔죠. 오셨어요? 하지만 문 앞에 선 사람은 픽업 직원이 아니었어요. 경찰관과 태민의 작은아버지였죠. 작은아버지의 얼굴은 창백했고 경찰관의 표정은 무거웠어요. 태민아. 작은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민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죠. 경찰관이 천천히 말했어요. 태민아, 정말 유감스러운 소식이야. 내 부모님이 계셨던 곳에서 테러 사건이 발생했어. 그리고 세상이 갑자기 정지했어요. 태민의 귀에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오직 테러와 부모님이라는 단어만이 머릿속에서 그리고 가슴속에서 메아리쳤어요. 아니에요. 태민이 작게 속삭였어요. 아니라고요. 엄마랑 아빠는 오늘 만나기로 했어요. 선물 들고 공항에서 기다리신다고 했다고요. 태민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다리가 휘청거렸고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죠. 작은아버지가 다가왔지만 태민은 그의 손길을 뿌리쳤어요.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어요. 부모님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었죠. 태민의 세상은 그 순간 무너져 내렸어요. 장례식 날, 비가 내렸어요. 하늘도 태민의 슬픔에 함께 울고 있는 것만 같았죠. 태민은 검은 옷을 입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그 어떤 말도 태민의 가슴에 닿지 않았어요. 앞으로 내가 우리 집에서 살게 될 거야. 작은아버지가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따뜻함보다는 의무감이 느껴졌죠. 태민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작은아버지의 집은 차가웠어요. 물리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요. 태민아, 내 방은 여기야. 작은어머니가 좁은 다락방을 가리켰어요. 우리 집이 크지 않아서. 태민은 말없이 짐을 방에 놓았어요.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방 안의 먼지를 비추고 있었죠. 이곳이 이제 집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밤이 되자 태민은 이불 속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부모님의 따뜻한 품이 그리웠죠. 아버지의 목소리, 어머니의 손길, 그리고 그들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요. 엄마, 아빠. 태민의 속삭임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시간이 흘렀지만 작은아버지의 집에서 태민은 여전히 이방인 같았어요. 식탁에서는 항상 구석에 앉았고 대화에 끼지 못했죠. 작은아버지의 아들인 사촌형은 태민을 귀찮은 존재로 여겼고 작은어머니는 언제나 바빠 보였어요. 형,
내 게임기 만지지 마. 사촌형이 태민의 손에서 태민의 게임기를 거칠게 빼앗았어요. 미안해. 태민이 작게 대답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 태민은 작은아버지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챘어요. 늦은 밤 귀가, 술 냄새, 그리고 항상 돈을 찾는 모습이었죠. 또 잃었어? 이번엔 얼마나? 작은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물었어요. 시끄러워! 내가 곧 크게 딸 거야! 작은아버지가 소리쳤어요. 태민은 이불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작은아버지의 도박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죠. 설날이 다가왔어요. 집안은 명절 분위기로 들썩였지만 태민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이맘때면 항상 부모님과 함께 떡국을 먹고 세배돈을 받았는데 태민아, 내 당 좀 정리해 놓으렴. 친척들이 오시니까. 작은어머니가 말했어요. 태민은 조용히 다락방으로 올라갔어요. 짐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작은아버지의 서류 가방을 발견했죠. 가방이 약간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익숙한 이름이 눈에 띄었어요. 호기심에 서류를 꺼내보니 부모님의 생명보험 서류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거액의 보험금이 적힌 명세서가 있었죠. 태민의 손이 떨렸어요. 서류 구석에는 작은아버지의 서명이 있었고 보험금 수령일란에도 작은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갑자기 방문이 열렸어요. 뭐 하는 거야? 작은아버지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태민은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어요. 이게 무슨. 작은아버지가 서류를 낚아채며 고함쳤어요. 남의 물건을 함부로 만지지 마! 이건 부모님 보험금이잖아요. 왜 작은아버지 이름으로. 태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작은아버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내가 알 것 없어! 난 너의 법적 보호자고 이 돈은 내 양육비로 쓰이는 거야! 하지만 태민은 서류에서 본 금액과 자신이 받는 대우를 생각하면 그것은 거짓말임을 알 수 있었어요. 거짓말이에요. 작은아버지는 그 돈으로 도박하고 있죠. 태민이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찰싹 작은아버지의 손이 태민의 뺨을 강하게 쳤어요. 태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감히 어른에게 내가 뭘 안다고! 작은아버지가 소리쳤어요. 아래층에서 친척들의 대화 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지만 이 다락방에서는 태민의 작은 세상에서는 또 한 번 삶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그날 밤 집안이 조용해진 후 태민은 작은아버지와 작은어머니의 대화를 엿듣게 됐어요. 더 이상 그 애를 데리고 있을 수 없어. 보험금은 이미 거의 다 썼고. 작은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그래도 혈육인데. 작은어머니가 약하게 반박했어요. 내가 도박을 했다는 걸 알았어. 누구한테 말할지 몰라. 그리고 더 이상 쓸 돈도 없어. 태민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자신이 단지 돈 때문에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다음 날 아침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창밖의 세상은 하얗게 변해 있었죠. 짐 싸. 작은아버지가 태민의 방에 들어오며 말했어요. 태민은 놀라서 일어났어요. 네. 더 이상 너를 돌볼 수 없어. 오늘 나가. 태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제가 어디로 가야 해요? 작은아버지는 대답 없이 방을 나갔어요. 태민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얼마 안 되는 짐을 가방에 넣었죠. 부모님의 사진 한 장, 아버지가 주었던 프로그래밍 책, 어머니가 좋아했던 작은 곰 인형. 1시간 후 태민은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고 바람은 매섭게 불었죠. 작은아버지. 태민이 마지막으로 불렀어요. 작은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고개를 돌렸어요. 가. 문이 닫혔어요. 태민은 혼자 남겨졌죠.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 눈 내리는 길 위에서요. 13살 태민의 작은 어깨 위로 눈송이가 내려앉았어요. 그는 천천히 걷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에게 의지해야 할지도 모른 채로요. 하지만 깊은 슬픔 속에서도 태민의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불꽃이 살아있었어요. 부모님이 남겨준 의지, 그리고 언젠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의 불꽃이었죠. 태민은 눈물을 닦았어요. 한 발짝, 그리고 또 한 발짝. 그렇게 그는 새로운 길을, 비록 춥고 외롭지만 자신만의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눈은 계속 내렸어요.
태민의 발자국이 하얀 눈 위에 찍혔다가 금세 지워졌죠. 마치 그의 존재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차가운 바람이 뺨을 때렸어요. 손은 얼어붙는 것 같았고 발은 이미 감각이 없었죠. 하지만 태민은 계속 걸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로요. 어떡하지? 태민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입에서 나온 하얀 입김이 차가운 공기 속으로 사라졌죠. 해가 저물기 시작했어요. 거리에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태민은 작은 공원 벤치에 지쳐 앉았어요. 배는 고팠고 몸은 떨렸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죠. 엄마, 아빠, 태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또다시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어느새 공원은 어둠에 잠겼어요. 태민 주변으로는 아무도 없었죠. 오직 눈과 바람, 그리고 외로움만이 함께했어요. 갑자기 가방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어요. 태민이 주워들어 보니 어머니가 좋아했던 작은 곰 인형이었죠. 태민은 인형을 꼭 껴안았어요. 그 작은 온기가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이나마 녹여주는 것 같았어요. 추운데 여기서 뭐하니?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태민이 고개를 들어보니 한 노인이 서 있었죠. 하얀 머리카락과 주름진 얼굴. 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태민이 웅크린 채 대답했어요. 노인은 태민 옆에 천천히 앉았어요. 이런 날씨에 혼자 있으면 감기 걸린단다. 태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게 당연했죠. 내 이름은 김민수라고 한다. 근처에 살고 있지. 노인이 자기 소개를 했어요. 아, 너는? 태민은 잠시 망설였지만 대답했어요. 태민이에요. 태민이구나. 집은 어디니? 김 선생님이 물었어요. 그 질문에 태민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죠. 없어요. 김 선생님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했죠. 배고프지 않니? 마침 태민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태민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 일단 따뜻한 곳에서 뭐라도 먹자꾸나. 작은 분식집이었어요. 따뜻한 공기가 태민의 얼어붙은 몸을 감쌌죠. 김 선생님은 떡볶이와 튀김, 그리고 따뜻한 어묵 국물을 주문했어요. 많이 먹어. 김 선생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태민은 배고픔을 참을 수 없었어요. 음식을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죠. 따뜻한 음식이 몸 안으로 퍼져나가는 느낌이 좋았어요. 천천히 먹으렴. 더 시킬 수도 있으니까. 김 선생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식사를 마치고 태민은 처음으로 마음을 열었어요. 부모님의 죽음, 작은아버지의 배신, 그리고 오늘 아침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했죠. 김 선생님은 말없이 들어주었어요.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때로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요. 정말 힘들었겠구나. 김 선생님이 태민의 이야기가 끝나자 말했어요.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았죠.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단다. 김 선생님이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슬픔이 묻어 있었죠. 오래전에 나도 모든 것을 잃었었지. 태민은 궁금한 눈으로 김 선생님을 바라봤어요. 나는 과학 교사였단다. 학생들에게 과학의 재미를 알려주는 게 내 삶의 기쁨이었지. 김 선생님의 눈이 먼 곳을 바라보는 듯했어요. 하지만 한 실험 사고로 학생이 다쳤고 그 뒤로 모든 게 달라졌어. 김 선생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사고는 내 잘못이 아니었지만 자책했지. 결국 교직을 그만두고 혼자 살게 됐단다. 태민은 김 선생님의 손을 조심스럽게 쳐다봤어요. 오른손 검지에 화상 자국이 선명했죠.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 김 선생님이 미소 지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상처는 아물기 마련이니까. 그날 밤, 태민은 김 선생님의 작은 아파트에서 머물게 됐어요. 소박했지만 깨끗하고 따뜻한 공간이었죠. 일단 오늘은 여기서 자렴. 내일 우리가 할 일을 찾아보자. 김 선생님이 담요를 건네며 말했어요. 태민은 소파에 누웠어요. 문득 이 갑작스러운 친절이 의심스러웠죠.
왜 저를 도와주세요? 태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김 선생님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그러다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가끔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내가 도울 수 있으니 그저 돕는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내가 내 옛 제자 중 한 명을 닮았단다. 똑같은 반짝이는 눈을 가졌어. 태민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오늘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느꼈죠. 그리고 그 느낌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다음 날 아침, 김 선생님은 태민을 데리고 작은 컴퓨터 수리점으로 향했어요. 내 오랜 친구가 여기서 일한단다. 좋은 사람이야. 김 선생님이 말했어요. 태민은 조금 긴장했어요. 낯선 사람을 또 만난다는 것이 불안했죠. 수리점 문을 열자 작은 종소리가 울렸어요. 점내는 컴퓨터 부품들과 모니터, 다양한 전자기기로 가득했죠. 어이, 민수 형, 오랜만이구만. 앞치마를 두른 중년 남성이 환하게 웃으며 나왔어요. 박상철, 잘 지냈나? 김 선생님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두 사람은 오랜 친구처럼 악수를 나눴어요. 그러다 박 사장의 시선이 태민에게 향했죠. 오, 이 꼬마는 누구지? 내가 도움을 주고 있는 친구야. 이름은 태민이야. 김 선생님이 대답했어요. 태민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박 사장은 태민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죠. 아이고, 민수 형, 형도 이제 누군가를 돌보는 때가 됐구나. 그러게 말이야. 김 선생님도 웃었어요. 근데 상철아, 혹시 이 아이가 여기서 일할 수 있을까? 태민은 놀라서 김 선생님을 쳐다봤어요. 박 사장은 의외라는 듯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일? 이 꼬마가? 태민이 부모님이 프로그래머셨대. 컴퓨터에 관심이 많단다. 김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박 사장은 태민을 다시 바라봤어요. 이번에는 더 진지한 눈빛으로요. 정말 컴퓨터에 관심 있니? 태민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가 코딩도 조금 가르쳐 주셨어요. 김 선생님과 박 사장은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어요. 응. 박 사장이 고민하는 척했지만 이미 결정한 것 같았어요. 그럼 일주일만 시험 삼아 일해보자. 기본적인 것들만 도와주면 돼. 태민의 눈이 반짝였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희망이었죠. 처음 며칠은 쉽지 않았어요. 태민은 박 사장의 지시에 따라 가게를 청소하고 부품을 정리하고 간단한 심부름을 했죠. 컴퓨터를 만지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태민아, 이 나사들 크기별로 정리해 주렴. 박 사장이 상자 하나를 내밀었어요. 태민은 묵묵히 일했어요. 때로는 지루했지만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됐죠. 일주일째 되는 날, 한 손님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박 사장님, 제 노트북이 갑자기 안 켜져요. 내일까지 발표 자료를 끝내야 하는데. 젊은 여성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박 사장은 노트북을 받아들고 살펴봤어요. 배터리 문제는 아닌데 내부 점검을 해봐야겠네요. 시간이 좀 걸릴 텐데요. 손님의 얼굴이 더 어두워졌어요. 내일 아침까지 안 되나요? 정말 급해요. 박 사장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금 수리 중인 것들이 몇 개 있어서. 태민은 조용히 노트북을 쳐다봤어요. 그러다 작게 말했죠. 혹시 부팅 문제인 것 같아요. 박 사장과 손님이 동시에 태민을 바라봤어요. 이걸 눌러보면 태민이 몇 개의 키를 동시에 누르고 전원 버튼을 눌렀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화면이 켜졌죠. 어머, 켜졌어요. 손님이 기뻐했어요. 이건 일시적인 해결책이에요. BIOS 설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고쳐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태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박 사장은 놀란 눈으로 태민을 쳐다봤어요. 그러더니 미소를 지었죠. 그래, 한번 해보렴. 태민은 집중하며 작업을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죠. 아버지에게 배웠던 것들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30분 후, 태민은 성공적으로 문제를 해결했어요. 노트북은 완벽하게 작동했죠.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이렇게 어린 나이에. 손님이 감탄했어요. 태민은 쑥스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따뜻한 자부심이 피어올랐죠.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했다, 태민아. 박 사장이 태민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제부터 너는 내 조수야. 실력을 키워보자. 몇 주가 지났어요. 태민은 여전히 김 선생님의 집에서 지냈고, 낮에는 박 사장의 가게에서 일했죠. 조금씩 생활은 안정되어 갔어요. 태민아, 학교는 어떻게 할 거니? 어느 저녁, 김 선생님이 물었어요. 태민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학교. 생각도 못했죠. 난 내가 교육을 계속 받았으면 좋겠구나. 김 선생님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내가 알아본 결과 이 동네 중학교에 전학 수속을 밟을 수 있을 것 같아. 태민은 불안했어요. 새로운 학교, 새로운 친구들, 또 다른 변화였죠. 걱정 마, 내가 법적 보호자로 등록할 테니. 김 선생님이 태민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물론 내가 원하지 않으면 강요하지 않을게. 태민은 김 선생님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 안에서 진심 어린 걱정과 애정을 느꼈죠. 다시 학교에 가고 싶어요. 태민이 작게 대답했어요. 새 학교 첫날은 긴장됐어요. 태민은 낯선 교복을 입고 교실 앞에 섰죠.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반에 합류하는 친구를 소개합니다. 이태민 학생이에요. 담임 선생님이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태민이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저기 뒤쪽 빈자리에 앉으렴. 선생님이 손짓했어요. 교실은 낯설었어요. 호기심 어린 눈빛들이 태민을 향했죠. 태민은 고개를 숙인 채 자리로 향했어요. 야, 안녕. 나는 준호야. 옆자리 소년이 밝게 인사했어요. 태민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어요. 준호는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우리 같이 점심 먹자. 준호가 제안했어요. 태민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먼저 다가올 줄은 몰랐죠. 응. 첫날은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준호 덕분에 다른 친구들도 만났고 수업도 흥미로웠죠. 특히 컴퓨터 시간은 태민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됐어요. 와, 태민아. 너 코딩 진짜 잘한다. 컴퓨터 시간에 준호가 감탄했어요. 태민은 쑥스러워하면서도 기분이 좋았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성취감이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태민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어요. 학교에서는 친구들이 생겼고 컴퓨터 수리점에서는 실력을 인정받았죠. 무엇보다 김 선생님의 따뜻한 보살핌 덕분에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갔어요. 하지만 가끔,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면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밀려왔어요. 그럴 때마다 태민은 어머니의 곰 인형을 꼭 안았죠. 엄마, 아빠, 저 이제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태민이 속삭였어요. 어느 날 저녁, 김 선생님은 태민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어요. 이게 뭐예요? 태민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열어보렴. 태민이 상자를 열자 새 노트북이 나왔어요. 최신형은 아니었지만 태민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선물이었죠. 이건 태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 사장이 A급 중고로 들어온 것을 너에게 주라고 했단다. 내 실력을 더 키우라고. 김 선생님이 미소 지었어요. 태민은 노트북을 조심스럽게 만졌어요. 그러다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죠. 고마워요. 태민이 흐느꼈어요. 김 선생님은 태민을 부드럽게 안아주었어요. 괜찮아. 이제 다 괜찮을 거야. 그날 밤, 태민은 새 노트북으로 코딩을 했어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던 것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였어요. 그 순간만큼은 아버지가 옆에 있는 것 같았죠. 창밖으로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태민은 문득 생각했어요. 어쩌면 부모님은 저 별들 사이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계실지도 모른다고요. 지켜봐 주세요. 태민이 작게 속삭였어요. 제가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지 보여드릴게요. 컴퓨터 화면이 태민의 결의에 찬 얼굴을 밝게 비추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새로운 빛이 태민의 마음속에서 피어나고 있었죠. 아직은 작은 불꽃이었지만 언젠가 그 불꽃은 태민의 미래를 환하게 밝힐 거라 믿으면서요. 새벽 3시, 창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하지만 태민의 방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죠. 노트북 화면이 태민의 얼굴을 파랗게 비추고 있었어요. 이 부분이 문제인가? 태민이 중얼거렸어요. 눈은 충혈되었고
등은 뻐근했어요. 하지만 태미는 멈출 수 없었죠. 며칠 전부터 풀고 있는 알고리즘 문제가 그를 사로잡았어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어요. 갑자기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태민아, 아직 안 자니? 김 선생님의 목소리였어요. 문이 살짝 열리고 김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이렇게 늦게까지 뭐 하는 거니? 태미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해요. 이 문제가 너무 재밌어서. 김 선생님은 무릎을 꿇고 태민의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복잡한 코드들이 가득했죠. 이게 다 뭐니? 김 선생님이 놀란 눈으로 물었어요. 제가 찾은 알고리즘 문제집이에요. 이건 최단 경로 찾기 문제인데 제가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태민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어요. 김 선생님은 미소를 지었어요. 태민의 눈빛이 부모님을 잃기 전처럼 다시 빛나고 있었죠. 대단하구나. 하지만 내일 학교에 가야 하니 이제 자야지. 김 선생님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태민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조금만 더요. 거의 다 풀었거든요. 김 선생님은 한숨을 쉬며 미소 지었어요. 15분만이야, 알았지? 네. 태민이 환하게 웃었어요. 김 선생님이 나간 후 태민은 다시 코드에 집중했어요. 하지만 약속대로 15분 후에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죠. 눈을 감으면서도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코드가 춤추고 있었어요. 학교 컴퓨터실, 방과 후 코딩 동아리 시간이었어요. 태민아, 이것 좀 도와줘. 준호가 좌절한 표정으로 외쳤어요. 태민은 준호의 모니터를 들여다봤어요. 아, 여기서 반복문이 잘못됐네. 이렇게 바꿔봐. 순식간에 준호의 코드는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와, 역시 천재다. 준호가 감탄했어요. 그런 거 아니야. 태민이 부끄러워하며 말했어요. 교실 뒤에서 지켜보던 컴퓨터 선생님이 태민에게 다가왔어요. 태민아, 잠깐 얘기 좀 할까? 이 선생님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태민은 긴장한 채 선생님을 따라갔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이거 봤니? 이 선생님이 한 포스터를 보여줬어요. 제12회 전국 청소년 프로그래밍 경진대회. 태민의 눈이 커졌어요. 내 실력이라면 충분히 도전해볼 만해. 이 선생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관심 있니? 태민은 포스터를 자세히 보았어요. 대회까지는 2달, 상금도 있고 유명 IT 기업들의 후원도 있었죠. 해볼게요. 태민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어요. 다음 2달은 태민에게 폭풍 같았어요. 학교와 일을 마치고 밤늦게까지 준비했죠. 주말에도 쉬지 않았어요. 태민아,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니? 김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태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에요. 사실 태민에게 이 대회는 단순한 경쟁이 아니었어요. 부모님께 자신의 성장을 보여드리는 방법이었죠. 그리고 자신에게도 새로운 시작을 확인하는 길이었어요. 박 사장도 태민을 전폭적으로 지원했어요. 가게 일을 줄여주고 오래된 서버 컴퓨터를 집으로 가져가게 해줬죠. 연습용으로서 내 실력을 더 키워봐. 박 사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태민은 밤마다 문제를 풀고 알고리즘을 연구했어요. 때로는 좌절하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프로그래머는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즐기는 거야. 대회 당일 태민의 가슴은 터질 듯이 뛰었어요. 서울 코엑스에 모인 참가자들은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죠. 긴장마, 넌 정말 잘할 거야. 김 선생님이 태민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준호와 이 선생님도 응원하러 왔어요. 화이팅! 우리 반의 자랑이야! 대회장 안으로 들어가기 전 태민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엄마, 아빠, 지켜봐 주세요. 대회는 3단계로 이루어졌어요. 첫 번째는 기초 문제, 두 번째는 알고리즘 설계, 세 번째는 실제 문제 해결이었죠. 첫 번째 단계, 태민은 빠르게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니는 것 같았죠. 옆자리의 고등학생들도 놀란 눈으로 태민을 쳐다봤어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조금 어려움을 겪었어요. 주어진 문제가 복잡했죠. 하지만 태민은 침착하게 문제를 분석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아버지와 함께 풀었던 비슷한 문제가 떠올랐죠. 그래, 이렇게 하면 돼.
마지막 단계, 가장 어려운 실제 문제였어요. 대형 온라인 쇼핑몰의 추천 시스템 개선이었죠. 많은 참가자들이 당황했지만 태미는 이상하게도 편안함을 느꼈어요. 컴퓨터 수리점에서 박 사장과 함께 비슷한 시스템을 다뤄본 적이 있었거든요. 태미는 자신만의 해결책을 코드로 옮겨나갔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주변에서는 좌절의 한숨 소리가 들려왔지만 태미는 집중했어요. 마지막 순간, 태미는 자신의 코드를 검토했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죠. 제출 버튼을 누르는 순간 긴장이 풀렸어요. 이제 결과만 기다리면 됐죠. 제12회 전국 청소년 프로그래밍 경진대회 중학생부 우승자는 대회장은 숨막히게 조용했어요. 태미는 손에 땀이 배었어요. 서울한빛중학교 이태민 학생입니다. 순간 태민의 귀가 멍해졌어요. 자신의 이름이 맞는지 확신할 수 없었죠. 하지만 준호와 김 선생님, 이 선생님의 환호성이 들려왔어요. 태민아, 이겼어. 준호가 외쳤어요. 태민은 떨리는 다리로 무대에 올랐어요. 트로피를 받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죠. 심사위원장이 태민에게 물었어요. 축하합니다. 어떻게 이런 독창적인 해결책을 생각해냈나요? 태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진심을 담아 대답했죠. 제 부모님이 프로그래머셨어요. 두 분이 늘 말씀하셨죠. 코드는 단순한 명령어가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이라고요. 저는 그저 문제를 다르게 바라봤을 뿐이에요. 관중석에서는 따뜻한 박수 소리가 이어졌어요. 태민은 객석의 김 선생님을 바라봤어요. 김 선생님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감동의 눈물이 맺혀 있었죠. 그 대회 이후 태민의 삶은 빠르게 변화했어요. 지역 신문에 소개되었고 학교에서는 영웅이 됐죠. 하지만 태민에게 가장 중요했던 건 자신감을 되찾았다는 것이었어요. 선생님, 이게 뭐예요? 어느 날 태민이 우편물을 들고 물었어요. 김 선생님이 봉투를 열어봤어요. 그의 눈이 커졌죠. 태민아, 이건 국제 해킹 방어 대회 초청장이야. 사이버 실드 주니어 챔피언십, 전 세계 청소년들이 참가하는 해킹 방어 대회였어요. 우승자에게는 큰 상금과 함께 유명 IT 기업의 인턴십 기회가 주어졌죠. 저 갈 수 있을까요? 태민이 불안하게 물었어요. 김 선생님은 미소 지었어요. 물론이지. 이건 내가 꿈꿔왔던 기회야. 태민은 더 열심히 준비했어요. 학교 공부도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밤에는 보안 관련 책을 읽고 연습했죠. 박 사장은 태민에게 실제 보안 시스템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줬어요. 여기 우리 가게 네트워크에 한번 뚫어볼래? 박 사장이 웃으며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태민에게는 흥미진진한 도전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경험들이 쌓여 국제 대회를 위한 준비가 됐죠. 싱가포르 국제 해킹 방어 대회가 열리는 곳이었어요. 이 여정에는 김 선생님이 동행해 주었어요. 우와! 태민은 높은 빌딩들과 화려한 도시 풍경에 감탄했어요. 대회장은 엄숙했어요. 전 세계에서 모인 천재 청소년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죠. 너무 긴장하지 마. 김 선생님이 태민의 등을 토닥였어요. 내 실력을 보여주기만 하면 돼. 대회는 30시간 연속으로 진행됐어요. 참가자들은 가상의 회사 시스템을 방어하면서 동시에 다른 팀의 취약점을 찾아내야 했죠. 처음 몇 시간은 힘들었어요. 다른 참가자들의 실력이 정말 뛰어났거든요. 태민은 조금씩 뒤처지고 있었죠. 이대로는 안 돼. 태민은 침착하게 생각을 정리했어요. 그때 문득 박 사장의 시스템을 분석했던 경험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늘 강조하셨던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조언도요. 태민은 전략을 바꿨어요. 화려한 기술보다 기본에 충실했죠. 그리고 12시간이 지났을 때 태민은 독특한 패턴을 발견했어요. 이건 뭐지? 모든 시스템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작은 취약점이었어요. 너무 기본적이어서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이었죠. 태민의 가슴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것이 바로 자신이 찾던 것이었어요. 남은 시간 동안 태민은 그 취약점을 보완하고 동시에 다른 팀들의 시스템에서도 같은 취약점을 찾아 공략했어요. 그의 점수는 빠르게 상승했죠. 대회가 끝났을 때 태민은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하지만 결과 발표가 나왔을 때 모두가 놀랐죠. 3위 대한민국 이태민! 태민은 믿을 수 없었어요.
첫 국제대회에서 3위라니. 시상대에 오르면서 태민은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더 놀라운 일은 대회가 끝난 후에 일어났어요. 대형 보안 기업 시큐어텍의 대표가 태민에게 다가온 거예요. 놀라운 발견이었어요. 그 취약점은 우리도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거였죠. 대표는 진지하게 말했어요. 우리 회사에서 당신의 알고리즘에 관심이 있습니다. 태민은 당황했어요. 제 알고리즘이요? 네. 당신이 개발한 취약점 탐지 방법은 매우 독창적입니다. 특허를 내보는 건 어떨까요? 김 선생님의 도움으로 태민은 자신의 알고리즘에 대한 특허를 신청했어요. 그리고 시큐어텍은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 계약을 제안했죠. 태민아,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야. 김 선생님이 기뻐했어요. 태민은 혼란스러웠어요. 너무 빠르게 일이 진행되고 있었죠.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김 선생님은 태민의 어깨에 손을 얹혔어요. 천천히 생각해봐. 이건 내 미래를 위한 중요한 결정이니까. 귀국 후 태민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의 이름은 IT 업계에서 알려지기 시작했고 여러 기업에서 관심을 보였죠. 이태민 군, 우리 테크놀로지 그룹에서는 당신 같은 인재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 기업의 담당자가 제안했어요. 미래 인재 육성 장학 프로그램. 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 학비를 전액 지원하고 방학마다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정말 제가 받아도 될까요? 태민이 물었어요. 물론입니다. 당신의 재능은 특별합니다. 우리는 그런 재능이 더 빛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태민은 김 선생님과 박 사장과 상의했어요. 두 분 모두 태민의 결정을 지지해 주셨죠. 내 미래를 위한 거야 자신감을 가지렴. 김 선생님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장학금 수여식 날. 태민은 긴장했어요. 정장을 입은 모습이 어색했죠. 하지만 김 선생님과 박 사장, 준호, 그리고 학교 친구들이 함께해 주었어요. 테크놀로지 그룹 미래 인재 장학생으로 이태민 군을 선발합니다. 태민이 무대에 올라 상장을 받을 때 객석에서는 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태민은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러다 조용히 말했죠. 제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프로그래밍을 통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제 부모님처럼요. 두 분은 디지털 소외계층을 돕는 일을 하셨어요. 저도 그 꿈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태민의 진심 어린 말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특히 김 선생님은 눈물을 참지 못했죠. 행사가 끝난 후 태민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죠. 엄마, 아빠, 보고 계신가요? 제가 다시 일어섰어요. 그리고 두 분의 꿈을 계속 이어갈 거예요. 태민의 마음속에는 이제 확신이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길을 찾았고 그 길을 걸어갈 용기도 있었죠. 아직 16. 하지만 이미 미래를 향해 단단히 그리고 희망차게 나아가고 있었어요. 장학금으로 태민은 특별한 과학고등학교에 진학했고 그곳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결국 그의 꿈대로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합격했죠. 입학식 날 태민은 캠퍼스를 둘러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태민의 재능은 이제 막 꽃피기 시작했고 그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죠. 서울대학교 공학과 나 벚꽃이 흩날리는 봄날이었어요. 태민은 꽃잎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대학교 1학년 모든 것이 새롭고 설렜어요. 태민아, 여기야. 태민이 고개를 돌리자 동아리 친구 민준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태민은 활짝 웃으며 다가갔죠. 시스템 보안 세미나 시작 전에 커피 한잔 할래? 민준이 제안했어요.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지. 대학 생활은 태민에게 또 다른 세상이었어요. 고등학교 때와는 다른 자유와 책임이 있었죠. 하지만 태민은 금세 적응했어요. 특히 사이버 보안 연구회라는 동아리에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죠. 오늘 세미나 주제가 뭐더라? 태민이 커피를 마시며 물었어요. 최신 랜섬웨어 방어 기술이래.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민준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태민의 눈이 반짝였어요. 사이버 보안, 특히 방어 기술은 그의 열정이었죠. 강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하지만 태민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강단에 서 있는 사람이었죠. 저분이 태민이 속삭였어요. 응.
오늘 특별 강연자 강현우 교수님이야. 세계적인 보안 전문가지. 민준이 설명했어요. 강현우 교수는 태민이 오래전부터 존경해온 사람이었어요. 수많은 논문과 책을 통해 태민에게 영감을 준 멘토였죠. 세미나가 끝난 후 태민은 용기를 내어 강현우 교수에게 다가갔어요. 교 교수님, 정말 감명 깊은 강연이었습니다. 태민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강현우 교수는 친절하게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 자네 이름은? 이태민입니다. 컴퓨터공학과 1학년이에요. 교수의 눈이 커졌어요. 혹시 국제 해킹 방어 대회에서 수상한 그 이태민 군인가? 태민은 놀랐어요. 교수가 자신을 알고 있다니. 네, 맞습니다. 자네 알고리즘에 대해 들었네. 인상적이었어. 교수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우리 연구실에 한번 놀러 오게. 함께 연구할 만한 주제가 있을 것 같아. 그날 이후 태민의 대학 생활은 더욱 풍요로워졌어요. 강현우 교수의 연구실에서 학부연구생으로 활동하며 깊이 있는 연구를 시작했죠. 교수는 태민에게 아낌없는 조언과 기회를 주었어요. 태민 군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남다르네. 교수가 어느 날 말했어요. 그런 시각이 바로 혁신을 만들어내지. 태민은 그 말에 힘을 얻었어요. 수업, 연구, 프로젝트에 모든 열정을 쏟았죠. 밤을 새우는 일도 많았지만 행복했어요. 이것이 바로 자신이 가야 할 길이라고 확신했으니까요. 2학년이 끝날 무렵 태민은 강현우 교수와 함께 첫 논문을 발표했어요. 분산 시스템에서의 효율적인 취약점 탐지 방법론이라는 제목이었죠. 이 논문은 국제학술지에 실렸고 IT 업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어요. 태민아, 축하해. 김 선생님이 전화로 기쁨을 표현했어요. 내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태민은 미소 지었어요. 모두 선생님 덕분이에요. 그날 공원에서 절 발견해 주시지 않았다면. 김 선생님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감동의 순간이었죠. 태민아, 넌 내 자신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거야. 대학 3학년 때는 더 큰 도전이 찾아왔어요. 전 세계 대학생들이 참가하는 글로벌 사이버 챌린지였죠. 태민은 민준과 함께 팀을 이루어 참가했어요. 대회는 치열했어요. 결승에서 태민의 팀은 MIT 팀과 맞붙었죠. 모두가 MIT의 우승을 예상했지만 태민의 독창적인 접근법이 승부를 갈랐어요. 우승자는 서울대학교 팀 이태민과 정민준입니다. 그 우승은 태민의 이름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어요. 여러 글로벌 기업에서 인턴십 제안이 쏟아졌죠. 어느 회사를 선택할 거야? 민준이 물었어요. 태민은 고민했어요.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제안이 있었죠. 글로벌 시큐리티라는 세계적인 보안 기업이었어요. 난 글로벌 시큐리티로 갈 것 같아. 태민이 결정했어요. 그들의 미션이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가장 비슷해. 대학교 졸업 후 태민은 글로벌 시큐리티의 서울지사에 입사했어요. 신입사원이지만 그의 명성 덕분에 특별한 대우를 받았죠. 이태민 씨, 우리 회사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 지사장 박지훈이 악수를 청했어요. 당신의 재능이 여기서 빛을 발하길 바랍니다. 태민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직장 생활은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학교와는 다른 환경, 다른 사람들, 다른 규칙이었죠.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특히 팀 프로젝트에서 의견 충돌이 있을 때면 더욱 그랬죠. 이 접근법은 비효율적입니다. 태민이 회의에서 의견을 냈어요. 태민 씨, 이론상으로는 맞을지 몰라도 실무에서는 다릅니다. 선임 개발자가 반박했어요. 이런 순간들이 태민에게는 좌절을 안겨주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오히려 더 열심히 배우고 실무 경험을 쌓았어요. 밤늦게까지 남아 선배들의 코드를 분석하고 보안 시스템을 공부했죠. 그의 노력은 6개월 만에 결실을 맺었어요. 태민이 제안한 새로운 보안 프로토콜이 회사의 주요 프로젝트에 채택된 거예요. 이태민 씨의 아이디어 덕분에 우리 프로젝트가 한 단계 도약했습니다. 프로젝트 리더가 공개적으로 칭찬했어요. 태민의 가슴은 자부심으로 부풀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겸손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죠. 김 선생님이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정한 성공은 겸손함에서 시작된다고요. 입사 2년 차, 태민은 이미 회사의 핵심 인재로 자리 잡았어요. 그리고 그때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죠. 그날은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태민이 출근하자마자
사무실은 이미 비상 상태였어요. 태민 씨, 빨리 와요. 동료 수진이 다급하게 불렀어요. 회의실에는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지사장의 표정은 심각했죠.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보호하는 주요 은행들도 표적이 됐어요. 태민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건 단순한 해킹이 아니었어요. 조직적이고 대규모적인 사이버 공격이었죠. 공격자들은 새로운 유형의 랜섬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방어 시스템으로는 막기 어렵습니다. 보안팀장이 설명했어요. 회의실 스크린에는 빨간색 경고창이 계속해서 나타났어요. 매 초마다 공격이 증가하고 있었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모두가 침묵에 빠졌을 때 태민이 손을 들었어요. 제가 시도해볼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태민에게 향했어요. 설명해 보세요. 지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민은 자신의 노트북을 회의실 스크린에 연결했어요. 그리고 빠르게 코드를 입력하기 시작했죠. 이 랜섬웨어는 독특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 연구에서 분석했던 것과 유사해요. 태민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어요. 스크린에는 복잡한 코드가 나타났죠. 이 알고리즘은 공격자의 패턴을 예측하고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미래 예측 방어라고 할 수 있어요. 지사장은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런 게 가능한가요? 이론적으로는 검증됐습니다. 다만 실전에서 시도된 적은 없어요. 태민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긴장된 침묵이 흘렀어요. 모두가 결정을 망설이고 있었죠. 시도해 봅시다. 지사장이 마침내 결정했어요.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태민의 72시간이 시작됐어요. 사흘 동안 그는 거의 잠을 자지 않았죠. 코드를 작성하고 테스트하고 수정하는 일을 반복했어요. 동료들도 태민을 도왔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수진이 커피를 건네며 제안했어요. 좋은 생각이야. 태민이 밝게 웃었어요. 팀워크의 힘을 느끼는 순간이었죠. 마지막 날, 태민의 눈은 충혈되었고 온몸은 피로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수많은 사람들의 소중한 정보가 위험에 처해 있었으니까요. 거의 다 됐어. 태민이 마지막 코드라인을 입력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실행 버튼을 눌렀죠. 모니터의 숫자들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태민과 팀원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죠. 그리고 성공했어. 수진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화면에는 녹색 메시지가 나타났어요. 공격 차단 완료. 시스템 안정화 중. 태민은 의자에 깊이 기대앉았어요. 안도감과 성취감이 밀려왔죠. 그들은 해냈어요.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거예요. 뉴스는 빠르게 퍼졌어요. 글로벌 시큐리티의 한국팀. 전 세계적 사이버 공격 방어의 성공. 태민의 이름은 보안업계 전체에 알려졌어요. 그의 방어 시스템은 태민 알고리즘이라고 불리며 새로운 표준이 되었죠. 이태민 씨,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사장이 특별 보너스 수표를 건네며 말했어요. 당신 덕분에 회사가 크게 발전했습니다. 태민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새로운 생각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 사건 후 1년, 태민은 30살이 되었어요. 글로벌 시큐리티에서의 그의 직책은 수석 보안 전문가로 승진했죠. 연봉은 크게 늘었고 명성도 높아졌어요. 하지만 태민의 마음속에는 더 큰 꿈이 자라고 있었어요. 어느 저녁, 태민은 김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김 선생님은 이제 머리가 더 하얘지셨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지니고 계셨죠. 선생님, 제가 회사를 차리려고 해요. 태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김 선생님의 눈이 커졌어요. 회사. 내 디지털 브릿지라는 이름으로요. 태민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단순한 보안 회사가 아니라 디지털 소외계층을 돕는 사회적 기업이 될 거예요. 부모님의 꿈을 이어가는 거죠. 김 선생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다 따뜻한 미소를 지었죠. 네, 부모님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태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도와주실 거죠, 선생님? 물론이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김 선생님이 태민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렇게 디지털 브릿지의 여정이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태민의 아파트 거실이 사무실이었죠. 동료는 글로벌 시큐리티에서 함께 일했던 수진과 민준뿐이었어요. 우리가 미쳤나 봐.
밤늦게까지 사업 계획을 세우며 민준이 농담했어요. 안정적인 직장을 버리고 하지만 가치 있는 도전이잖아. 수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태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불안하기도 했지만 이것이 자신의 진정한 소명이라고 느꼈죠. 자금 모금은 쉽지 않았어요. 많은 투자자들이 의심했죠. 사회적 기업으로 어떻게 수익을 낼 건가요? 태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의 명성과 태민 알고리즘의 가치를 믿는 몇몇 투자자들이 마침내 자금을 대기로 했죠. 우리는 당신의 비전을 믿습니다. 첫 투자자가 말했어요. 디지털 브릿지가 세상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업 6개월 차, 디지털 브릿지는 작은 사무실을 마련했어요. 직원도 10명으로 늘었죠. 첫 프로젝트는 농촌 지역의 노인들을 위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이었어요. 할머니, 이렇게 버튼을 누르시면 영상통화가 연결돼요. 태민이 친절하게 설명했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고마워요. 이제 미국에 있는 손녀를 볼 수 있겠네요. 그 순간 태민은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했어요. 이것이 바로 부모님이 꿈꾸던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창업 초기에는 어려움도 많았어요. 첫 상업용 보안 소프트웨어가 심각한 버그로 실패했을 때는 회사의 존립마저 위협받았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표님? 불안한 표정으로 직원들이 물었어요. 태민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이번엔 더 철저하게. 팀은 밤낮 없이 일했어요. 결국 새로운 버전의 소프트웨어는 성공적으로 출시됐고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우리가. 태민이 성공 축하 자리에서 말했어요. 그렇게 디지털 브릿지는 조금씩 성장했어요. 상업용 보안 소프트웨어로 수익을 창출하면서 동시에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죠. 농촌 지역 학교에 컴퓨터를 기증하고 노인들을 위한 스마트폰 교육을 실시하고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코딩 교육을 제공했어요. 태민의 부모님이 하려 했던 일들을 실현해 나갔죠. 창업 3년 차, 디지털 브릿지의 직원은 10명으로 늘었어요. 회사는 서울 강남의 새 사옥으로 이전했고 사업 영역도 확장됐죠. 태민 씨, 축하합니다. 경제 매거진 기자가 인터뷰 중에 말했어요. 3년 만에 이런 성공을 이루다니 놀랍습니다. 비결이 뭔가요? 태민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진심을 담아 대답했죠. 저희는 단순히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닙니다. 디지털 기술로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저희 미션이자 열정입니다. 기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요? 태민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더 많은 다리를 놓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디지털 세상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그것이 제 부모님의 꿈이었고 이제는 제 꿈이 됐습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태민은 사무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전경을 바라봤어요. 많은 것이 변했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그날의 약속이 살아있었죠. 엄마, 아빠, 지켜봐 주세요. 제가 두 분의 꿈을 이어가고 있어요. 하늘은 맑았고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했어요. 태민은 이제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죠. 디지털 브릿지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다리를 놓을 준비가요. 디지털 브릿지의 성공은 눈부셨어요. 창업 5년 차, 직원 200명의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죠. 태민은 이제 35살, 업계에서 인정받는 CEO가 되었어요. 그의 이름 앞에는 늘 혁신적인, 사회공헌하는 같은 수식어가 따라다녔죠. 가을 어느 날, 태민은 회사 로비에서 한 남자를 발견했어요. 낡은 옷을 입고 초라한 모습이었죠.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어요. 하지만 문득 그 얼굴이 익숙하다는 느낌이 들었죠. 태민은 발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봤어요. 작은 아버지?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예전의 교만함과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주름진 얼굴에는 피로와 패배감이 가득했죠. 태민아. 작은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태민의 가슴 속에 오래된 상처가 욱신거렸어요. 눈앞에 이 사람은 12년 전 추운 겨울날 자신을 거리로 내쫓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부모님의 보험금을 가로채고 어린 자신을 버렸던. 무슨 일로 오셨어요? 태민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작은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어요.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태미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내 결심했죠. 2층으로 올라가시죠. 태민의 사무실은 넓고 환했어요.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전경이 펼쳐졌죠. 작은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보며 놀란 눈빛을 감추지 못했어요. 차 한잔 하시겠어요? 태민이 물었어요. 작은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다. 비서가 차를 가져다 준 후 나가자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그동안 잘 지냈니? 작은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태민은 피식 웃었어요. 네. 덕분에요. 그 말에 담긴 의미를 작은아버지도 알아차렸는지 고개를 더 숙였어요. 난 망했다. 작은아버지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도박 빚이 너무 많아져서. 태민은 묵묵히 들었어요. 작은아버지의 이야기가 펼쳐졌죠. 도박 중독이 심해져 집도 잃고 작은어머니와도 이혼했다고 해요. 사촌형은 외국으로 떠났고 이제 작은아버지는 거의 노숙자 수준의 삶을 살고 있었죠. 내가 도움이 필요해. 작은아버지가 마침내 본론을 꺼냈어요. 일자리라도 아니면 돈이라도. 태민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솟았어요. 이게 말이 돼. 날 버렸던 사람이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하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생각해 볼게요. 연락처를 남기고 가세요. 작은아버지의 눈에 희망이 반짝였어요. 정말 고마워, 태민아. 태민은 단지 고개만 끄덕였어요. 감정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죠. 작은아버지가 떠난 후 태민은 창가에 서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죠. 눈 내리는 추운 날, 작은아버지의 차가운 눈빛, 닫히는 문, 태민의 주먹이 무의식 중에 꽉 쥐어졌어요. 태민아, 괜찮니? 다음 날, 김 선생님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김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태민은 김 선생님을 정기적으로 찾아뵙고 식사를 함께 했죠. 이제 김 선생님은 머리가 완전히 하얘졌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네, 괜찮아요. 태민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김 선생님은 금세 알아차렸죠. 무슨 일 있었지?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 태민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어제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태민이 고민을 토로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제가 얼마나 고통받았는데 이제 와서 도움을 청하다니요. 김 선생님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천천히 말했어요.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건 내 선택이야. 도와주지 않아도 아무도 너를 비난하지 않을 거야.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태민아, 김 선생님이 계속했어요. 가끔은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일 수도 있어. 태민은 고개를 들어 김 선생님을 바라봤어요. 무슨 뜻이세요? 용서는 상대방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자유롭게 해주는 거란다. 내가 품고 있는 분노와 원망은 누구를 가장 힘들게 하고 있지? 태민은 묵묵히 생각에 잠겼어요. 맞아요. 작은아버지에 대한 미움은 15년 동안 자신의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죠. 내가 내린 결정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 김 선생님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내 마음을 가장 편안하게 하는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렴. 밤이 깊어갔어요. 태민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작은아버지의 초라한 모습, 그의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희망을 담은 눈빛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내가 도와줘야 할까? 태민이 중얼거렸어요. 한편으로는 복수할 기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거절함으로써 작은아버지가 자신에게 했던 것과 같은 고통을 안겨줄 수 있었죠. 하지만 그런 복수가 과연 자신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까요? 태민은 침대에서 일어나 서랍장으로 다가갔어요. 가장 아래 서랍을 열자 작은 상자가 보였죠. 천천히 상자를 꺼내 열었어요. 그 안에는 부모님의 사진이 있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두 분의 모습이었죠. 태민은 사진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엄마, 아빠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침묵 속에서 태민은 부모님이 어떤 선택을 했을지 생각했어요. 그들은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남을 도왔죠. 디지털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해외까지 봉사활동을 갔던 분들이었어요.
그들이라면 용서했을 거야. 태민이 깨달았어요. 그 순간 무언가가 태민의 마음에서 서서히 풀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15년 동안 그를 옥죄고 있던 무거운 사슬이 조금씩 풀어지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태민은 작은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늘 오후에 시간 되세요? 태민이 물었어요. 2시간 후, 작은아버지는 다시 태민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불안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죠. 작은아버지, 태민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제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작은아버지는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 회사에서 일자리를 드릴 순 없어요. 작은아버지의 얼굴이 실망으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태민이 계속했어요. 제가 아는 다른 회사에 경비원 자리가 있습니다. 급여는 많지 않지만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작은 원룸도 한 달치 월세를 내드릴게요. 작은아버지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 그렇게 해주겠니?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말해. 작은아버지가 급하게 대답했어요. 도박을 끊으셔야 해요. 그리고 상담센터에 다니셔야 합니다. 제가 직접 확인할 거예요. 작은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태민아. 태민은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어요. 저는 작은아버지를 용서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하지만 잊지는 못할 거예요. 그날의 일을, 그 추운 날 저를 내쫓았던 일을요. 작은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어요.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날마다 후회했어. 태민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을 하늘이 맑았죠. 이제 와서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겠죠. 작은아버지는 계속 울었어요. 수치와 후회, 그리고 감사의 눈물이었죠. 태민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어요. 내일 이 주소로 오세요. 그곳에서 새 일자리와 거처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어요. 메모를 건네고 태민은 다시 일에 집중하는 척했어요. 작은아버지가 나간 후에야 깊은 숨을 내쉬었죠. 내가 옳은 선택을 한 걸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태민은 작은아버지가 일하게 된 회사를 찾았어요. 리모델링 중인 오래된 건물이었죠. 경비실에서 작은아버지를 발견했어요. 파란 경비원 유니폼을 입고 진지하게 근무 중이었죠. 작은아버지, 태민이 불렀어요. 작은아버지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태민아, 여긴 어쩐 일로? 잘 지내시나 궁금해서요. 작은아버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예전의 오만한 혹은 초라한 모습이 아닌 새로운 표정이었죠. 일종의 평화가 느껴졌어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 일도 괜찮고, 방도 좋아. 요즘은 상담센터에도 열심히 다니고 있어.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됐네요. 태민아, 작은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정말 고맙다. 내가 날 도와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내가 그때 너에게 너무 나쁜 짓을 했으니까. 태민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다 천천히 말했죠.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믿어요. 작은아버지도 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럴게. 작은아버지의 눈에 결의가 담겼어요. 이번에는 실망시키지 않을게. 태민은 의외로 그 말을 믿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때로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 기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죠. 가끔 연락드릴게요. 태민이 말했어요. 돌아서는 태민의 뒤에서 작은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태민아, 내 부모님 지금 널 보시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태민은 걸음을 멈추었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걸어갔어요. 그날 밤, 태민은 오랜만에 부모님의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부모님은 환하게 웃고 계셨죠. 아무 말씀도 없으셨지만 태민은 알 수 있었어요. 그들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를요. 다음 날 아침, 태민은 상쾌한 기분으로 눈을 떴어요. 어쩐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죠. 그동안 알지 못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느낌이었어요. 사무실로 향하는 길, 태민은 문득 깨달았어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는 김 선생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요. 이제야 진정한 자유를 얻은 것 같아. 태민은 생각했어요.
회사에 도착하자 비서가 다가왔어요. 대표님, 오늘 일정이 꽤 많으세요. 태미는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요. 오늘은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의실로 향하면서 태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을 하늘이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푸르렀죠.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요. 디지털 브릿지의 사무실에 들어서며 태미는 확신했어요. 이제 과거의 상처에서 진정으로 자유로워졌다고요. 복수가 아닌 용서를 선택함으로써 그는 더 강해졌고 더 나은 사람이 되었죠. 이것이 진정한 다리를 놓는 일인 줄 몰라? 태미는 생각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리,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 그리고 그 다리를 건너는 한 걸음 한 걸음이 태민을 더 밝은 미래로 이끌고 있었어요. 태민의 사무실 벽에는 큰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그 안에는 작은 신문 기사가 있었죠. 디지털 브릿지, 대한민국 사회적 기업 대상 수상, 창업 7년 차. 디지털 브릿지는 이제 단순한 보안 회사가 아니었어요. 진정한 사회적 기업으로 자리 잡았죠. 매출의 30%를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모델은 업계의 새로운 표준이 되었어요. 태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서울의 전경이 보였죠. 37살의 태미는 이제 성공한 CEO로서 하고 싶었던 일을 마침내 이루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 보고 계신가요? 제가 꿈꿨던 것을 이루고 있어요.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태민이 말했어요. 민준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는 이제 디지털 브릿지의 기술이사였죠. 태민아, 강남구 디지털 교육센터 개소식 준비 다 됐어. 30분 후에 출발해야 해.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 금방 준비할게. 민준이 나간 후 태민은 책상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닫았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죠. 디지털 브릿지의 새로운 프로젝트, 디지털 희망교육센터의 첫 번째 센터 개소식이었어요. 강남구의 오래된 건물이 새 단장을 마쳤어요. 밝은 색의 페인트와 현대적인 간판이 눈에 띄었죠. 디지털 브릿지 호프 센터라고 쓰여 있었어요. 테이프 커팅식이 끝나고 태미는 마이크 앞에 섰어요. 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태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어요. 디지털 브릿지는 단순히 기술을 제공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 현재와 미래를 잇는 다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청중들이 경청했어요. 이 교육센터는 디지털 소외계층, 특히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IT 교육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코딩, 디자인, 그리고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것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우리는 앞으로 5년 내에 전국 50개 도시에 이런 센터를 열 계획입니다.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모든 이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미션입니다. 태민의 연설이 끝나고 센터 내부 투어가 시작됐어요. 최신 컴퓨터들이 가득한 교실, 3D 프린터가 있는 제작실, 그리고 편안한 독서 공간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죠. 대표님, 정말 멋진 공간이에요. 한 기자가 감탄했어요. 태민은 미소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개소식이 끝나고 몇 주 후 태민은 직접 센터를 방문했어요.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보고 싶었죠. 첫 번째 수업이 진행 중이었어요. 10대 청소년들이 열심히 코딩을 배우고 있었죠. 태민은 조용히 교실 뒤편에 서서 지켜봤어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어요. 강사가 다가가 도움을 주었어요. 태민은 학생들의 열정적인 모습에 감동했어요. 모두 배움에 목말라 있었죠. 수업이 끝나고 태민은 강사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떤가요? 학생들의 반응이요. 태민이 물었어요. 정말 좋습니다. 특히 몇몇 학생들은 놀라운 재능을 보여요. 그 중에서도 준호라는 학생이 특히 눈에 띄어요. 태민은 궁금해졌어요. 준호요? 네. 김준호 학생이요. 지금 저기 컴퓨터 앞에 혼자 남아있는 아이예요. 태민은 고개를 돌려 살펴봤어요. 교실 한쪽에 혼자 남아 여전히 코드를 작성하고 있는 소년이 보였죠. 마른 체구에 낡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강렬했죠. 무언가에 완전히 몰입한 듯 했어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태민이 강사에게 물었어요. 준호는 한부모 가정의 아이예요. 어머니가 2개의 일을 하시면서 그를 키우고 계시죠.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요. 하지만 준호의 재능은 정말 특별해요. 첫 수업부터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빨리 개념을 이해하고 독창적인 해결책을 찾아냈어요. 태민의 가슴이 묘하게 뛰었어요. 그 모습이 어딘가 익숙했죠. 마치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제가 한번 이야기해 봐도 될까요? 태민이 물었어요. 물론이죠. 대표님. 태민은 천천히 준호에게 다가갔어요. 준호는 너무 집중해서 태민이 옆에 온 것도 알아차리지 못했죠. 흥미로운 코드를 작성하고 있네요. 태민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준호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아, 죄송해요. 수업이 끝났는데 계속 있어서. 괜찮아요. 태민이 웃으며 말했어요. 오히려 열정이 대단하네요. 뭘 만들고 있는 거예요? 준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간단한 게임이요. 공이 장애물을 피해 목표 지점까지 가는 거예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태민은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준호의 코드는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었어요. 초보자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였죠. 정말 인상적이네요. 태민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언제부터 코딩에 관심이 있었어요? 준호는 조금 쑥스러워하며 대답했어요. 사실 전부터요. 학교 컴퓨터실에서 몰래 배웠어요. 인터넷으로 독학했죠? 그 말에 태민은 더욱 흥미를 느꼈어요. 자신과 너무 비슷했죠. 준호 군, 혹시 시간이 있으면 함께 점심을 먹을까요?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네요. 준호는 놀란 눈으로 태민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죠. 네, 좋아요. 근처 분식집이었어요. 태민은 준호에게 떡볶이와 튀김, 그리고 김밥을 주문해 주었어요. 마치 오래전 김 선생님이 자신에게 해주었던 것처럼요. 많이 먹어요. 더 필요하면 또 시킬 수 있어요. 태민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준호는 배고픈 듯 음식을 빨리 먹기 시작했어요. 한동안 그저 식사에 집중했죠. 준호 군, 태민이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앞으로 무엇이 되고 싶어요?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프로그래머요. 멋진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싶어요. 구체적인 목표가 있네요. 태민이 미소 지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대표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디지털 브릿지 같은 회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태민은 놀랐어요. 저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네. 준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인터넷에서 대표님에 대해 많이 읽었어요. 고아였던 분이 이렇게 성공하셔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모습이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태민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영감이 되었다는 사실이 신기했죠. 준호 군, 혹시 내가 조금 도와줘도 괜찮을까요? 특별 멘토링 같은 걸로요. 준호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저 같은 사람에게요? 왜 안 되겠어요? 태민이 웃었어요. 사실 당신은 내가 예전에 봤던 사람과 아주 비슷해요. 누구요? 태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부드럽게 말했죠. 나 자신이요. 그날 이후 태민은 준호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어요. 일주일에 2번, 방과 후에 직접 멘토링을 해주었죠. 때로는 회사에 데려가 실제 프로젝트를 보여주기도 했어요. 이건 우리가 최근에 개발한 보안 시스템이에요. 태민이 회사의 개발실에서 설명했어요.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돼요? 준호는 집중해서 코드를 살펴봤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핵심을 바로 파악했죠. 이 부분이 취약점을 탐지하는 알고리즘이군요. 대표님이 개발한 그 유명한 태민 알고리즘이죠? 태민은 감탄했어요. 맞아요. 빠르게 이해하네요. 준호의 성장은 눈부셨어요. 몇 개월 만에 고급 프로그래밍 개념을 마스터했고 자신만의 작은 프로젝트들을 만들기 시작했죠. 태민은 그런 준호를 보며 자부심을 느꼈어요. 하지만 태민은 준호의 가정 상황이 걱정됐어요. 한 번은 준호가 며칠 동안 멘토링에 나타나지 않았죠. 어머니가 아프셔서 제가 간병해야 했어요. 준호가 돌아왔을 때 설명했어요. 죄송해요. 연락도 못 드리고. 태민은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직접적인 금전적 지원은 준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 있었죠. 대신 다른 방법을 찾았어요. 준호 군, 우리 회사에서 인턴십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해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아직 중학생이지만
특별히 준호 군을 첫 번째 인턴으로 받아들이고 싶어요. 급여도 제공됩니다. 준호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정말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준호 군의 재능이면 충분해요. 그렇게 준호는 방과 후와 주말에 디지털 브릿지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비록 간단한 업무였지만 그에게는 소중한 경험이었고 가정에도 도움이 됐죠. 1년이 지났어요. 준호는 15살이 되었고 디지털 브릿지의 주니어 개발자로 성장했어요. 그의 첫 번째 독자적인 프로젝트, 디지털 도우미 앱은 고연령층들이 쉽게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애플리케이션이었죠. 이 앱 정말 좋은데요. 디지털 교육센터의 노인 수업에서 한 할머니가 감탄했어요. 이제 손녀랑 영상 통화하는 게 훨씬 쉬워졌어요. 준호는 부끄러운 듯 웃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자부심이 빛났죠. 태미는 그런 준호를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마치 자신의 어린 시절에 김 선생님이 느꼈을 감정을 이제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어느 날 태미는 준호를 자신의 사무실로 초대했어요. 앉아요, 준호 군. 태민이 소파를 가리켰어요. 특별한 이야기가 있어요. 준호는 조금 긴장한 듯 앉았어요. 무슨 일인가요? 대표님? 태민은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우리 회사에서 매년 디지털 희망장학금을 제공하기로 했어요. 뛰어난 재능과 열정을 가진 학생들에게 고등학교와 대학교 학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죠. 준호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태민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우리의 첫 번째 장학생으로 준호 군을 선발했어요. 준호의 눈이 커졌어요. 입이 벌어졌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죠. 이건 단순한 기부가 아니에요. 준호 군의 재능을 믿기 때문에 하는 투자예요. 태민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앞으로 더 많은 공부를 하고 더 큰 꿈을 꿀 수 있길 바라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대표님 저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태민은 미소 지었어요. 감사할 필요 없어요. 대신에 약속해요. 나중에 성공하면 준호 군도 다른 누군가를 도와주기로요. 그것이 바로 다리를 놓는 일이니까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할게요. 반드시요. 디지털 브릿지는 계속해서 성장했어요. 전국에 20개의 교육센터가 문을 열었고 디지털 도우미 프로그램은 10만 명 이상의 노인들에게 도움을 주었죠. 또한 사이버 안전 지킴이 프로젝트는 아이들을 온라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했어요. 그리고 준호는 그 모든 과정의 중심에 있었어요. 이제 17살의 고등학생이 된 그는 디지털 브릿지의 청소년 프로그램 리더로 활동하고 있었죠. 다른 청소년들을 가르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했어요. 준호가 정말 많이 성장했어. 민준이 어느 날 태민에게 말했어요.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무 빨라서 때로는 무섭기도 해. 내가 많이 도왔잖아. 민준이 말했어요. 태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아니, 준호는 원래 빛나는 아이였어. 난 그저 그 빛이 더 환하게 빛날 수 있도록 조금 도왔을 뿐이야. 디지털 브릿지 창립 10주년 기념식. 회사는 이제 500명 이상의 직원을 둔 중견기업이 되었어요. 소셜 임팩트 부문은 전체 사업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죠. 태민은 무대 위에 섰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죠. 10년 전 저는 작은 꿈을 품고 이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태민이 말했어요. 디지털 기술로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겠다는 꿈이었죠. 오늘 그 꿈이 현실이 되었음을 자랑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보냈어요. 하지만 이건 저 혼자만의 성취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성취입니다. 특히 다음 세대의 리더들 덕분이기도 합니다. 태민은 무대 아래에 앉아있는 준호를 바라봤어요. 준호는 이제 훌쩍 자라 멋진 청년이 되어 있었죠. 디지털 브릿지의 미래는 밝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순히 회사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키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다리를 놓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사가 끝난 후 준호가 태민에게 다가왔어요. 대표님, 정말 감동적인 연설이었어요. 준호가 말했어요. 태민은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 준호야, 너는 어때? 대학 준비면 잘 되고 있어? 준호는 밝게 웃었어요. 네.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잘 될 거야. 태민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얼마나 멋진 일들을 해낼지
정말 기대돼. 준호의 눈빛이 결의에 차 있었어요. 대표님 덕분에 제 삶이 바뀌었어요. 저도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싶어요. 약속했던 것처럼요. 태미는 준호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어요. 넌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 준호야, 내가 교육센터에서 가르치는 아이들, 내가 만든 앱을 사용하는 어르신분들, 너는 이미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는 거야. 준호의 눈이 빛났어요. 그 눈빛에는 희망과 결애, 그리고 감사함이 담겨 있었죠. 그 순간, 태미는 깨달았어요. 자신의 삶이 완전한 원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요. 한때 김 선생님에게 받았던, 그리고 이제는 준호에게 주고 있는 그 희망의 다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엄마, 아빠, 그리고 김 선생님, 보고 계신가요? 제가 또 하나의 다리를 놓았어요. 태민의 마음속에서 따뜻한 기쁨이 피어올랐어요. 그동안의 모든 고난과 역경, 그리고 만남과 성장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디지털 브릿지의 밝은 불빛이 서울의 밤하늘에 반짝였어요. 그리고 그 빛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다리를 비추어 줄 것이었어요. 봄비가 창문을 적시고 있었어요. 태미는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었죠.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마음도 그랬고요. 307호 여기구나. 태민이 중얼거렸어요.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어요. 들어가야 할지, 그냥 돌아가야 할지.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 돌아갈 수는 없었죠. 태민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노크했어요. 들어오세요. 약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자 병실 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창가에 놓인 작은 침대, 그리고 그 위에 누워있는 초라한 모습의 작은아버지. 예전보다 훨씬 수척해지고 창백해졌죠. 작은아버지의 눈이 태민을 발견하고 커졌어요. 태민아. 안녕하세요. 작은아버지. 태민의 목소리는 조용했어요. 3년 전 태민이 작은아버지에게 경비원 일자리를 구해준 후 두 사람은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작은아버지는 정말로 도박을 끊었고 성실하게 일했죠. 때로는 태민이 작은아버지의 일터를 방문하기도 했어요.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했죠. 그러다 일주일 전 갑작스러운 전화가 왔어요. 태민 씨, 저는 작은아버지의 담당 의사입니다. 작은아버지께서 많이 위독하세요. 가난 말기인데 태민 씨를 찾으시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태민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미움과 연민, 그리고 슬픔이 뒤섞였죠. 가까이 와 주겠니? 작은아버지가 손을 뻗었어요. 태민은 천천히 침대 곁으로 다가갔어요. 이제 가까이서 보니 작은아버지의 상태가 더 심각해 보였죠. 피부는 누렇게 변색되었고 숨소리는 거칠었어요. 앉으렴. 작은아버지가 침대 옆 의자를 가리켰어요. 태민은 조용히 앉았어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와줘서 고마워. 작은아버지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사실 내가 옳지 확신이 없었어. 태민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슬픈 표정이 되고 말았어요. 많이 편찮으세요? 작은아버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의사들 말로는 얼마 남지 않았대. 한 달 어쩌면 몇 주. 태민의 가슴이 묘하게 아팠어요. 이 사람은 자신에게 상처를 줬지만 그래도 부모님의 형제였고 혈육이었으니까요. 치료는? 태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작은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늦었어. 이미 많이 퍼졌대. 그리고 괜찮아. 나는 내 삶을 살았으니까. 창밖에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소리가 병실을 채웠죠. 태민아. 작은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죽기 전에 내게 제대로 사과하고 싶었어. 태민은 말없이 작은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내가 너무 많은 잘못을 했어. 내 부모님의 보험금을 가로채고 너를 버렸고. 작은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짓들이지 하지만 그래도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태민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을 정리하려 애썼어요. 오랫동안 품어왔던 분노와 원망이 아직도 남아있었지만 눈앞에 연약한 노인을 보니 그런 감정들이 서서히 누그러들었죠. 나 정말 형과 형수를 부러워했었어. 작은아버지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항상 완벽했거든. 성공한 직장, 행복한 가정.
그리고 너처럼 똑똑한 아들까지. 반면에 나는 작은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런데 그 부러움이 언젠가부터 시기심으로 변했어. 그리고 그들이 갑자기 떠났을 때 나는 그 기회를 악용했지. 하지만 정의는 있더라. 내가 내게 한 짓들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야. 작은아버지, 태민이 입을 열었어요. 아니, 다 들어줘. 작은아버지가 태민의 손을 약하게 잡았어요. 내가 나를 도와주었을 때, 그때 처음으로 내 삶을 돌아보게 됐어. 그동안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아왔는지. 내 도움 덕분에 마지막 몇 년은 조금 다르게 살 수 있었어. 정직하게, 성실하게.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건 내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었어. 태민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작은아버지의 진심이 느껴졌죠. 그리고 작은아버지가 자신의 베개 밑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거 너에게 주고 싶어. 태민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받았어요. 이게 뭐예요? 직접 전해주지 못할 줄 알았는데 열어보렴. 태민이 봉투를 열자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사진은 태민의 아버지와 작은아버지가 어렸을 때 찍은 것이었죠. 두 형제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우리도 한때는 정말 가까웠었어. 작은아버지의 목소리가 먼 추억에 잠겨 있었어요. 태민은 편지를 펼쳤어요. 떨리는 손으로 쓴 글씨체였지만 정성이 느껴졌죠. 편지를 읽기 시작하자 태민의 눈에 눈물이 흘렀어요. 사랑하는 태민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 나는 아마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이 말만큼은 꼭 전하고 싶었어. 우선 진심으로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 그날 밤 눈 내리는 추운 날 널 내쫓았던 일은 내 인생 최대의 잘못이었어. 그 순간 이후로 내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지. 하지만 그건 내가 받아 마땅한 벌이었다. 그리고 고맙다.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게 준 두 번째 기회에 감사한다. 내 도움 덕분에 나는 마지막 몇 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었어. 내 부모님, 특히 내 아버지는 항상 타인을 돕는 좋은 사람이었지. 그리고 넌 그 유전자를 물려받았구나. 태민아, 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성공을 이루었지. 지금 내 부모님이 하늘에서 널 보고 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실지 상상해봐. 이제 난 떠나지만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내가 진정한 평화를 찾았으면 해. 나를 용서하지 못해도 괜찮아. 하지만 그 미움이 내 마음에 무거운 짐으로 남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마지막으로 내 아버지에게, 형,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형의 아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자랐는지 봐. 형이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야. 작은아버지가. 태민은 편지를 읽고 나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가슴 속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일었죠. 내가 진심으로 미안해. 작은아버지의 목소리가 흐려졌어요. 태민은 천천히 고개를 들고 작은아버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미움이 없었죠. 대신 이해와 연민, 그리고 용서가 있었어요. 작은아버지, 태민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저도 이제 놓으려고 해요. 과거의 아픔을, 미움을 모두 다요. 작은아버지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어요. 정말?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미움은 저 자신을 더 아프게 할 뿐이에요. 이제는 진정으로 용서하고 싶어요. 작은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태민의 손을 잡았죠. 두 사람의 손이 맞닿은 순간 오랜 상처가 조금씩 아물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작은아버지가 속삭였어요. 그날 이후 태민은 매일 병원을 찾았어요. 때로는 작은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그저 곁에 앉아 있기도 했죠. 과거의 아픔은 서서히 흐려지고 새로운 이해가 그 자리를 채웠어요. 작은아버지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이상하게도 평화로운 기색이 감돌았죠. 마치 오랫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요.
봄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열린 어느 날 아침, 태민은 병원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태민 씨. 작은아버지께서 어젯밤에 평화롭게 돌아가셨습니다. 태민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예상했던 소식이었지만 그래도 가슴이 아팠죠. 감사합니다. 곧 가겠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태민은 작은아버지의 빈 병실을 바라봤어요. 창가에 놓인 침대는 이제 비어 있었고 햇살만이 고요하게 내리쬐고 있었죠. 태민은 조용히 의자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작은아버지와의 마지막 대화가 떠올랐죠. 태민아, 내가 가면 크게 슬퍼하지는 마. 작은아버지가 말했어요. 나는 이미 용서받았고 평화를 찾았으니까.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작은아버지. 그리고 내 부모님을 만나면 내가 정말 미안하다고 전할게. 작은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들도 날 용서해 줄까? 태민은 작은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물론이죠. 부모님은 항상 따뜻한 분들이셨으니까요. 그 말에 작은아버지는 평화롭게 미소 지었어요. 그것이 태민이 본 작은아버지의 마지막 표정이었죠. 장례식은 소박했어요. 참석자도 많지 않았죠. 하지만 태민은 모든 준비를 정성껏 했어요. 작은아버지가 평화롭게 떠날 수 있도록요. 태민아, 괜찮니? 김 선생님이 태민의 옆에 서서 물었어요. 이제 김 선생님은 완전히 백발이 되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죠. 네, 선생님, 괜찮아요. 태민이 대답했어요. 슬프지만 또 한편으로는 평화롭기도 해요. 김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진정한 용서지. 미움이 없어지고 나면 평화가 찾아오는 법이야. 장례식장 한쪽에서 태민은 뜻밖의 사람을 발견했어요. 사촌형이었죠.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온 모양이었어요. 태민아, 사촌형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잘 지냈어? 태민은 미소 지었어요. 형은? 그저 그래. 사촌형의 눈에 슬픔이 어렸어요. 아버지와 화해했다면서?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지막에. 사촌형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마워.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해줬구나. 두 사촌은 조용히 서로를 바라봤어요. 어린 시절의 상처와 오해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넘어설 시간이었죠. 우리도 다시 연락하며 지낼 수 있을까? 사촌형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태민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지.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남은 유일한 가족이니까. 장례식이 끝나고 태민은 김 선생님과 함께 조용한 카페에 앉았어요. 창밖으로는 봄 햇살이 비치고 있었죠. 선생님, 이상해요. 태민이 말했어요.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슬픔보다는 이상한 해방감이 느껴져요. 김 선생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건 내가 진정으로 용서했다는 증거야. 미움은 무거운 사슬과 같아서 그것을 놓아주면 자신도 자유로워지는 거지. 태민은 커피잔을 돌리며 생각에 잠겼어요. 저는 작은아버지를 용서하면서 사실은 제 자신도 용서한 것 같아요. 그동안 품어왔던 분노와 원망으로부터요. 그래. 김 선생님이 태민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어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니까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니 기쁘구나. 선생님. 태민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처음 절 만나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저에게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김 선생님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어요. 따뜻한 미소와 함께요. 나도 널 만나서 행복했단다. 태민아,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켜볼 수 있어서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어. 카페를 나와 거리를 걷는 동안 태민은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고 푸른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죠. 작은아버지, 잘 가세요. 그리고 부모님께 제 안부 전해주세요. 저는 이제 괜찮아요. 정말로요. 태민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던 무거운 돌멩이 하나가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어요. 그 자리에는 이제 평화와 이해, 그리고 용서가 자리 잡았죠. 다음 날, 태민은 회사로 돌아갔어요.
준호가 환한 미소로 맞이해 주었죠. 대표님, 괜찮으세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태미는 미소 지었어요. 진심 어린, 가벼운 미소였죠. 괜찮아. 사실 지금까지 중에 가장 괜찮은 것 같아. 준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태민의 평화로운 모습에 안심했어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준호가 말했어요. 제가 서울대 수시 전형에 합격했어요. 태민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축하해, 준호야. 정말 자랑스럽다. 두 사람은 기쁨을 나누었어요. 슬픔과 상실이 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희망과 시작도 있었죠. 그것이 바로 삶이라는 것을 태민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며 태민은 생각했어요. 이제 자신의 과거와 완전히 화해했다고요. 작은아버지와의 마지막 대화, 그리고 그의 용서는 태민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상처까지도 치유해 주었죠. 이제 정말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어. 태민의 마음에 깊은 평화가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그 평화는 앞으로도 쭉 그의 곁에 머물 것 같았죠. 서울 코엑스 대형홀 1000명이 넘는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무대 위에는 큰 스크린이 있었고 그 위에는 Digital Bridge Global Summit 2030 Connecting Futures라는 문구가 빛나고 있었죠. 태민은 무대 뒤편에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42세가 된 그는 이제 국제적으로 존경받는 기업인이자 사회혁신가였죠. 검은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넥타이를 가볍게 만지작거렸어요. 긴장되세요? 준호가 다가와 물었어요. 태민은 미소 지었어요. 글쎄, 이제 이런 자리에 익숙해져야 하는데. 준호는 웃었어요. 28살이 된 그는 이제 디지털 브릿지의 공동 CEO였죠. 서울대를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하고 미국 스탠포드에서 MBA까지 마친 준호는 태민의 오른팔이 되어 회사를 함께 이끌고 있었어요. 5분 전입니다. 스태프가 알려주었어요.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죠. 부모님의 사진이었어요.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항상 가지고 다녔던 거죠. 엄마, 아빠, 오늘도 지켜봐 주세요. 이제 디지털 브릿지의 창립자이자 CEO인 이태민 회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우렁찬 박수 소리와 함께 태민이 무대에 올랐어요.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였지만 여전히 겸손한 미소를 지니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태민이 마이크 앞에 서서 말했어요. 오늘 전 세계 32개국에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디지털 브릿지 글로벌 서밋 2030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중은 조용히 경청했어요. 창업 15주년을 맞이한 디지털 브릿지는 이제 단순한 기업을 넘어 하나의 움직임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28개국의 지사를 두고 10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디지털 교육을 제공했죠. 하지만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변화입니다. 태민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어요. 제가 13살 때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집도 잃었죠. 추운 겨울날 저는 혼자 거리를 배회했습니다. 홀 안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태민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지만 그의 입에서 직접 듣는 것은 처음이었죠. 그날 한 분이 저를 발견하셨습니다. 김민수 선생님이라는 분이었죠. 그분은 저에게 따뜻한 식사와 보금자리를 제공해 주셨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희망을 주셨습니다. 태민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감정이 북받쳐 올랐죠. 선생님은 제게 한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다리를 놓는 일의 중요성을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 때 우리는 서로를 연결하는 다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 다리는 단순한 도움을 넘어 희망과 가능성의 통로가 되죠. 화면에 디지털 브릿지의 전 세계 프로젝트들이 하나씩 소개되기 시작했어요. 아프리카의 작은 마을에 설치된 디지털 교육센터, 남미의 장애인을 위한 특수 기술 지원, 아시아의 노인들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프로그램. 오늘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태민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디지털 브릿지 재단이 운영하는 디지털 희망장학금을 전 세계로 확대합니다. 매년 100명의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큰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책임자로 우리 회사의 공동 CEO이자 첫 번째 장학생이었던
김준호님을 소개합니다. 준호가 무대에 올랐어요. 그의 눈에는 감동의 빛이 어려 있었죠. 감사합니다. 태민 형, 준호가 마이크 앞에 서서 말했어요. 저는 15살 때 디지털 브릿지를 통해 제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이제 그 기회를 전 세계의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전달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준호는 새로운 장학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설명했어요. 그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며 태민은 깊은 자부심을 느꼈죠. 행사가 끝난 후 VIP 리셉션이 열렸어요. 태민은 여러 국가의 정부 관계자들, 기업인들, 그리고 NGO 대표들과 대화를 나누었죠. 태민님, 정말 놀라운 성과입니다. UN 디지털 발전위원회 대표가 말했어요. 디지털 브릿지는 글로벌 표준이 되었어요. 태민은 미소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전 세계의 인구의 30%는 여전히 디지털 접근성이 부족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준호가 끼어들며 말했어요. 그는 태블릿을 펼쳐 새로운 계획을 보여주었죠. 글로벌 디지털 액세스 이니셔티브라는 프로젝트였어요. 이 프로젝트는 준호가 주도적으로 개발한 거예요. 태민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보다 더 대담하고 혁신적인 접근법을 가지고 있죠. 준호는 부끄러운 듯 웃었어요. 모두 태민 형에게 배운 거예요. 리셉션 한쪽에서 태민은 뜻밖의 손님을 만났어요. 김 선생님이었죠. 이제 90세가 가까운 노인이 되셨지만 여전히 눈빛만은 맑고 생기 있었어요. 선생님, 태민이 반갑게 다가갔어요. 오실 수 있을지 걱정했어요. 김 선생님은 지팡이에 의지한 채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이런 중요한 날을 놓칠 수 없지. 정말 자랑스럽구나, 태민아. 태민은 김 선생님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모두 선생님 덕분이에요. 김 선생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건 모두 내 노력의 결실이란다. 내가 해낸 거야. 김 선생님. 준호가 다가와 공손히 인사했어요. 오, 준호구나. 김 선생님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너도 정말 자랑스럽구나. 세 사람은 잠시 대화를 나누었어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요. 그 순간, 태민은 자신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졌는지 깨달았어요. 한때는 모든 것을 잃었던 소년이 이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었죠.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첫 번째 글로벌 디지털 희망 장학금 수여식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선발된 100명의 학생들이 무대에 함께 섰죠. 다양한 국적,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었지만 모두의 눈에는 같은 희망의 빛이 반짝였어요. 태민은 다시 마이크 앞에 섰어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학생들은 단순한 장학금 수혜자가 아닙니다. 이들은 미래의 다리를 놓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받은 기회를 다시 다른 이들에게 전달할 사람들이죠. 태민은 첫 번째 장학생에게 증서를 전달했어요. 방글라데시에서 온 17살 소녀였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소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제 마을에 첫 번째 디지털 교육센터를 세우는 것이 꿈이에요. 한 명씩 학생들은 자신의 꿈과 비전을 나누었어요. 그들의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죠. 수여식이 끝나고 태민은 준호와 함께 무대 뒤로 돌아왔어요.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죠. 우리가 정말 해냈네요. 준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가 해냈어. 형이 아니었다면.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태민은 준호의 어깨를 꼭 붙잡았어요. 내가 아니었다면 다른 누군가가 내게 손을 내밀었을 거야.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중요한 건 내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했다는 거지. 두 사람은 따뜻하게 포옹했어요. 멘토와 제자, 형과 동생, 그리고 이제는 동료로서요. 그날 밤 늦게 태민은 호텔방에 돌아와 창가에 섰어요. 서울의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죠. 하루의 피로가 몰려왔지만 마음은 충만했어요. 노트북을 열고 오랫동안 미루어왔던 일을 시작했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쓰는 거였죠. 혹시 누군가에게 영감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으로요. 디지털 다리를 놓다 용서와 희망의 여정 타이틀을 적고 태민은 천천히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13살 때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때부터 내 진짜 여정이 시작된 거였죠. 단어들이 화면에 채워져 갔어요. 태민의 이야기, 김 선생님과의 만남, 박 사장의 도움, 작은아버지와의 화해, 준호와의 인연, 모든 순간들이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새벽이 되어서야 태민은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내가 깨달은 것은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친절, 한 번의 도움의 손길, 그것이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이어진 다리는 결국 우리 모두를 연결하는 희망의 네트워크가 됩니다. 타이핑을 마치고 태민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짊어졌던 무언가를 내려놓은 것 같은 해방감이 찾아왔죠. 노트북을 닫고 태민은 다시 창가로 다가갔어요.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죠. 새로운 날의 시작이었어요. 1년 후 태민의 책 디지털 다리를 놓다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3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죠. 태민은 더 바빠졌어요. 책 홍보 투어, 강연, 그리고 더 많은 프로젝트들이 이어졌죠. 하지만 그는 항상 시간을 내어 중요한 사람들과 함께 했어요. 매주 일요일 아침, 태민은 김 선생님을 방문했어요. 두 사람은 공원을 천천히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죠. 태민아, 내 책을 다 읽었단다. 김 선생님이 어느 날 말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였어. 태민은 미소 지었어요. 선생님이 마음에 들어 하셨다니 다행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구나. 김 선생님이 말했어요. 책의 마지막에 내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더구나.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니? 태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죠. 지금까지는 다리를 놓는 일에 집중했어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만의 다리를 놓을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준호처럼 말이죠. 김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유산이지. 내가 떠난 후에도 계속되는 변화를 만드는 것. 태민의 눈에 깊은 깨달음이 스쳤어요. 맞아요. 제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도 디지털 브릿지의 정신은 계속될 거예요. 준호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다른 수많은 다리 놓는 사람들을 통해서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서 걸었어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나무잎들이 바람에 살랑거렸죠. 선생님, 태민이 문득 말했어요. 제가 부모님을 기리는 기념관을 세우려고 해요.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두 분을 기억하는 공간이요. 그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교육을 받을 수 있게요. 김 선생님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내 부모님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그리고 태민이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어요. 선생님 이름으로 된 장학재단도 설립하려고요. 김민수 장학재단이요. 선생님처럼 다른 사람의 삶을 바꾸는 교육자들을 지원하는 재단이 될 거예요. 김 선생님은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태민아, 김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건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영광이야. 태민은 김 선생님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어요. 선생님은 제 인생의 첫 번째 다리셨어요. 그 다리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두 사람은 따뜻하게 포옹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그들을 연결하고 있었죠. 디지털 브릿지, 본사 건물 앞, 이진호정민영 디지털 기념관의 개관식이 열리고 있었어요. 태민의 부모님 이름을 딴 기념관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디지털 브릿지의 직원들,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미디어까지. 태민은 리본 앞에 서서 준호와 김 선생님을 바라봤어요. 함께 자르시겠어요? 태민이 가위를 들고 물었어요. 세 사람이 함께 리본을 잘랐어요. 기념관의 문이 열렸죠. 내부는 현대적이면서도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입구에는 태민의 부모님 사진이 크게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에는 그들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죠. 디지털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헌신했던 두 프로그래머의 이야기요. 기념관 안에는 최첨단 교육시설이 갖춰져 있었어요. 컴퓨터실, 코딩 교실, 그리고 메이커 스페이스까지. 모든 시설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죠.
정말 아름다운 공간이에요. 한 기자가 태민에게 말했어요. 이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길 기대하시나요? 태민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진심을 담아 대답했죠. 이곳은 단순한 기념관이 아닙니다. 희망의 공간이죠. 여기서 많은 아이들이 디지털 세상으로 가는 첫걸음을 내딛고 자신의 꿈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들도 다른 누군가에게 다리가 되어주길 희망합니다. 태민의 말이 끝나자 수십 명의 아이들이 기념관으로 들어왔어요. 첫 번째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들이었죠.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기대가 가득했어요. 태민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것이 바로 부모님이 꿈꾸던 세상이었을 거예요. 모든 아이들이 디지털 기술을 배우고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세상이요. 형, 우리가 해냈어요. 준호가 태민의 옆에 서서 속삭였어요.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니, 우리는 아직 시작일 뿐이야. 앞으로 더 많은 다리를 놓을 거야. 준호의 눈에 결의가 빛났어요. 네, 더 많은 다리를요. 그날 밤, 태민은 기념관의 옥상에 혼자 남았어요.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그는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떠올렸죠. 추운 겨울날, 거리에서 방황하던 13살 소년, 그리고 그에게 손을 내밀어준 김 선생님. 엄마, 아빠, 태민이 별들을 향해 속삭였어요. 제가 해냈어요. 두 분의 꿈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꿈을 함께 꾸게 될 거예요. 가을 바람이 태민의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마치 누군가의 손길처럼 따뜻하게요. 태민은 미소 지었어요. 그의 마음은 평화로웠고 가슴은 희망으로 가득했어요. 이제 그는 알고 있었죠. 인생의 여정에는 끝이 없다는 것을요. 단지 새로운 다리를 놓을 기회가 계속 이어질 뿐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다리들이 모여 모두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희망의 길이 된다는 것도요.